코인 투자를 하기에 판때기가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는데 아직도 망설이시면 안 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과거 21년 불장과 지금의 차이점은 뭐냐? 과거의 불장은 이런 근본도 없는 FTX부터 가짜 퍼드, 가짜 쓰레기 같은 이런 크립토 플레이어들이 어거지로 가격을 끌어올려가지고 신고점을 갱신했다면, 지금은 너무나도 든든하다. 밑에 누가 있습니까? 든든한 SEC, 보호를 받고 투자자 보호를 받는 ETF 상품,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이 어마어마한 돈, 그리고 또한 이런 식으로 국가적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이런 단단한 성 위에 편안하게 앉아서 신고점을 갱신했다. 그 얘기는 뭐냐? 앞으로 점점 이 하방의 단단함은 더욱더 거세질 것이고, 수요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더 큰 폭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판때기가 마련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크립토 시장의 가장 큰 이벤트, 2024년 대망의 반감기가 이제 3주 남짓 남았다. 그 얘기는 뭐냐? 진정한 본격적인 대상승장의 랠리가 시작되기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2년 만에 첫 금리 인하가 언제로 지금 컨센서스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이번 FOMC 파월의 발언처럼 6월달 그토록 기다리던 첫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 지금까지 금리 계속 올릴 때는 금리 내리면 그때부터 할게요 하다가 이제 또 금리 내린다고 하는데도 또 망설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반감기도 있고 금리 인하도 예정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지금 코인 투자를 하기에 판때기가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는데 아직도 망설이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연준에서 굉장히 입김이 센 시카고 연은 굴스비 총재가 올해 3차례의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이다. 연준에 수많은 의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입김이 굉장히 센 이 굴스비 의원이 이번 3차례 인하할 것이다 라고 발언해준 만큼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결국에 시기의 문제지, 3번 정도의 인하, 파월이 말한 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하락을 견인했던 가장 큰 원인은 뭐였습니까? 바로 GBTC의 이 엄청난 투매 물량, 이 물량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 전체 토탈 유입을 보면 마이너스 유입이 점점 줄어들다가 어제 다시 유입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그 유입세로의 전환을 이끈 게 누구였냐? 큰형님인 블랙록이 비실비실 되니까 둘째 형님이 딱 등판해가지고 유입세 만들어주면서 그레이스케일 투매 물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유입세로 전환을 해줬다. 이런 ETF에 다시 유입세 전환으로 인해서 비트코인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정을 확실하게 끝내버리고 지금 또다시 70K 위로 안착했다. 제가 최근 조정 때 어떻게 보면 반감기 전 마지막 박앤세일 구간이다 라고 구독자님들과 캐쳐 가족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면서 63K부터 58K 이 사이에 비트코인이 가격 주고 알트코인들 가격 주면 여러분들 빤스까지 팔아가지고 DCA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지금 이 구간에 박앤세일 매수를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잘 하셨던 것으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다시 올려주고 이제는 목표 뭐냐? 또다시 73K 돌파하면서 신고점 갱신해주는 흐름, ETF 기관들의 ETF 유입세만 다시 강력하게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얼마나 지금 전체 ETF에서 인기 상품이냐?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ETF S&P 500의 SPY, 그리고 나스닥 QQQ, IVV, VO 이런 것들과 지금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량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얼마나 2달밖에 안 된 이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신흥 자산이 전통 금융권 사이에서도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얼마나 인기 있는 자산인지를 여기서도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세 얼마나 무섭냐? 지금 비트코인이 이런 초대형 빅테크들의 시총을 바짝 따라잡고 제가 봤을 땐 하나하나 추월해서 이 완전 최상단의 위치에 오는 거 결국에 시간 문제라 생각하고, 그리고 블랙록에서 또 굉장히 고무적인 발언을 해줬는데 비트코인은 아주 좋은 포트폴리오 다각화 도구가 될 것이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고 ETF가 있고 대선이 있고 비트코인이 좋아서가 아니라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던 돌연변이 자산입니다.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면 기존 전통 자산과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은 그런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해야 안정성과 수익성 면에서 굉장히 좋은 점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하기 위해 이 비트코인이라는 돌연변이 자산을 조금이라도 배분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월가의 내러티브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주요 은행들의 웰스 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고객들의 엄청난 수요가 들어오고 있고, 이런 요청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근데 이 수요가 끝물입니까? 아니면 이 수요가 시작되는 이 시작점입니까? 우리는 지금 본격적으로 이 기관들 그리고 헤지펀드들과 이런 은행들의 엄청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그 출발점의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것 블랙록과 마찬가지로 자산관리자들은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서 비트코인 비중을 계속 추가하고 있다. 5% 10% 비트코인 담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진짜 1%에서 3% 정도만 비트코인 모든 운용사 및 기관들이 어로케이션을 해주고 배분해준다라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아직도 너무너무 걸음마 단계, 아직도 뭐 신고점 갱신하고 70K 돌파했지만 시작일 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전통 금융 허브였던 영국까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런던 증권거래소가 5월 28일 이제 2분기에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ETN을 신규 시장에 출시하겠다. 또 호재 뭡니까? 중국을 필두로 한 홍콩도 ETF 만들겠다. 그리고 유럽의 금융 허브인 영국도 비트코인 현물 ETF 만들겠다. 얘네 둘도 정식으로 제도권으로 이제 현물 ETF가 수용되고 채택된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자금이 대기 수요들이 지금 수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보수적이고 답답했던 한국까지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H 농협금융은 가상자산을 포함한 종합 자산 관리를 제공하겠다라는 포부를 내비치었고, 제가 봤을 때 국내 기관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하는 것은 결국에 시간의 문제자. 저는 다만 다른 나라들이 다 선점하기 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다 날아가 버리고 나서 그때 출시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빠르게 이 혁신 추진, 전 세계가 지금 비트코인 가지려고 난리치고 있을 때 우리나라도 조금 용기를 내가지고 같이 ETF 경쟁에 뛰어들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또한 굉장히 재미있는 소식이 들렸는데, 이 닐람 리소스는 남미의 금 채굴 업체다. 근데 이 금 채굴 업체가 이제는 금을 채굴하는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디지털 금 비트코인을 24,500개 매집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점점 진짜 금을 채굴하는 채굴 업체들까지 진짜 금 갖다 버리고 디지털 금, 조금 더 혁신적인 금을 채굴하기 위해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금과 비트코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비트코인은 2,100만 개밖에 채굴할 수 없는, 유일하게 공급량이 아주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정해져 있는 그런 혁신 자산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금보다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금이 조금 더 희소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소식이었고,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법정 화폐와 국채를 대체하는 가치 저장의 표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미국 국채,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불렸던 국채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반면에 쓰레기고 사기고 불법 자금에 쓰인다라고 욕을 먹었던 비트코인은 지금 월가의 기관들이 너도 나도 사겠다고 뛰어들고 있고, 비트코인의 인기는 폭증하고 있다. 아마 정말 머지않은 미래 가치 저장에 가장 좋은 그런 자산이 비트코인이 될 날은 머지 않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 결제망인 스위프트까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플랫폼 1, 2년 내로 출범하겠다. 지금 전 세계의 내러티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특히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디지털로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식 제도권 기관들까지 너도 나도 다 디지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 아직도 뭐 비트코인 신고점 갱신했다, 1억 돌파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혁신의 시작점에 와 있다라는 거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블룸버그 ETF 선임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가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승인 확률이 25% 수준이다 라고 하면서 전혀 긍정적인 사인이 없고 좋지 않아 보인다 라고 걱정 어린 발언을 해줬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 당연히 승인될 확률 저 또한 50% 미만으로 봅니다. 근데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더리움 끝나냐?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누가 있습니까? 이더리움 뒤에는 바로 이 블랙록 레리 핑크 형님이 지금 RWA를 실현하려고 실물자산 토큰화를 완전히 바꿔 놓으려고 하고 있고, 실물자산 토큰화는 결국 뭡니까? RWA는 디파이입니다. 그리고 디파이는 결국에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다. RWA 토큰화는 2030년까지 16조 달러 규모의 이 전통 금융에 있던 자산들을 전부 다 디지털로 옮겨올 수 있는 엄청난 혁신 기술이고, 실제로 이 토크나이제이션은 엄청난 속도로 점점 더 증가하게 될 거고, 여기 최선두주자의 마이다스의 손
레리 핑크 형님이 지금 RW에 총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 안 돼도 상관없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도 시간 문제고 안 되더라도 RWA 메타가 분명히 이더리움 생태계를 이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고, 어제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RWA 정식 진행하겠다라는 거 소식 드리기가 무섭게 호주, 뉴질랜드 은행까지 아발란체, 첼링크 이 RWA 투톱 2명과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RWA 인프라 구축하겠다. 지금 블랙록이 움직이니까 전 세계 핵심적인 금융 허브들부터 이런 은행들까지 발맞추어서 RWA 이 대세를 따라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블랙록 형님이 이더리움까지 쭉쭉 이끌어 가줄 것이기 때문에 RW도 계속 우리가 트래킹해서 가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정말 지겹도록 말씀드리는 솔라나도 놓치고 가면 안 된다. 솔라나 지금 얼마나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솔라나의 주간 스테이블 코인 이체량이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더리움 부동의 둘째 형님 이더리움의 주간 스테이블 코인 전송량을 지금 솔라나가 추월했고, 트랜스퍼 볼륨을 보면 이더리움의 거진 2배가량이 되는 수치를 솔라나가 보여주고 있다. 이 솔라나가 지금 얼마나 강한 레이어 1이고 미국이 밀어주는 프로젝트가 얼마나 강한지를 직접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클 USDC 발행사 서클의 CEO 제레미 알레어까지 내일 서클의 CCTP가 솔라나에 런칭이 된다. 엄청난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을 가져갈 것인데 결국에 이 업그레이드 솔라나 확장성에 굉장히 큰 이점을 가져다 줄 것이고, 서클 뒤에는 또 누누이 말씀드리는 누가 있습니까? 블랙록과 피델리티 이 월가의 자본이 USDC 서클 배후에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서클이 CCTP를 통해서 솔라나 네트워크를 밀어준다. 미국이 분명히 솔라나의 하입을 계속해서 가져가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라나도 우리가 절대 놓치고 가면 안 되는 이번 2024년 핵심 생태계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그리고 최근 RWA의 어떤 인기와 하입에 밀려서 AI도 살짝 주춤하고 있지만 AI도 계속 중장기 메타로 우리가 끌고 가야 된다. 그리고 AI 프로젝트 중에 가장 많은 개발 활성 지수를 보인 프로젝트들, 물론 개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개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프로젝트의 진짜 본질적인 펀더멘탈이 강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개발 지수를 봤을 때 오라이 체인이 가장 높은 개발 활성 지수를 보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오션 프로토콜, 그래프, 타오, 싱귤러리티넷, 패치 AI까지 이 핵심 AI 5대장들까지 열심히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결국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거품이고 이 AI 코인들 실체도 없고 실물도 없지만 너무 올려치기 된 거 아니냐 라고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완전히 증명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개발자들이 개발 활동까지 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단순히 AI 코인들은 거품이 아니라 진짜 시장의 불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알트코인 전체 시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이미 신고점을 갱신하고 시총이 올타임 하이를 갱신했지만 반면에 알트코인 시총은 아직도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지 못했다. 그 얘기는 뭐냐? 비트코인과 어깨를 나란히 마주해 주려면 이만큼의 더 지금 올라갈 구간이 있고, 진정한 알트코인 불장은 어딥니까? 올타임 하이를 뚫고 나서부터가 진정한 알트 불장이었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아직 올타임 하이 갱신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알트의 불장은 지금 뭐 RWA다, AI다, 솔라나 생태계다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진짜 시작도 안 했다. 그리고 알트코인 연간 인덱스를 보면 비트코인 시즌 이제 막 올라와 줬습니다. 이제 해봐야 알트코인 연간 인덱스 41포인트인데 과거 2021년 불장 당시에 알트코인 연간 인덱스 94까지 올라왔다. 그러려면 아직도 알트코인 본격적인 시즌이 오려면 아직도 멀었다라는 거. 지금도 뭔가 과열 같지만 여러분들 중장기적으로 진짜 거시적인 그림을 긴 호흡으로 본다면 지금도 알트코인 충분히 잘 구성해서 포트 구성하면 충분히 굉장히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 항상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기관과 월가의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계속 축적하고 있다라는 가장 명확한 증거, 중앙화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날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중앙화 거래소에서 이제 어디로 옮겨가고 있냐? 기관들의 지갑 그리고 OTC 수탁 커스터디로 계속해서 거래소로부터 기관들한테 손바뀜이 되고 있고, 이런 고래들의 축적과 매집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중장기적인 데이터를 볼 때 아직도 진짜 고점을 찍으려면
멀었다고 볼 수 있는 게 단기 홀더들의 실현 손익을 비교해보면 과거 이런 식으로 신고점을 찍었을 때는 단기 홀더들의 실현 수익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지금 수치는 뭡니까? 이제 과거 불장 당시에 지금 절반도 안 되는 수치, 적어도 이 단기 홀더들의 실현 수익이 이 정도 구간은 올라와줘야 그때부터 우리가 조금씩 분할 매도를 고려해야지. 지금은 뭐냐, 오히려 DCA 해가지고 준비하고 포트를 구성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 그리고 NUPL 미실현 손익 같은 경우에도 과거 이 하얀색 구간을 지나고 나서 NUPL이 이런 식으로 빨간색에 도달하고 시장이 최고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조정이 시작됐는데 지금 어딥니까? 이제 본격적인 진정한 불장 사이클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구간이고, NUPL이 이런 식으로 빨간색 구간에 돌입해야지 진정한 어떻게 보면 과열 고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 아직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많이 남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일러 형님이 우리들한테 또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줬는데, 때때로 구름이 걷히면 미래가 보입니다 하면서 하늘에 지금 비트코인이 든든하게 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구름으로 이 비트코인이 가려져 있었을 때 그때는 당연히 이 가치를 모르고 사기다 쓰레기다 하면서 망설일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구름까지 다 거쳤고 떡하니 비트코인 떠 있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망설이고 걱정만 하시면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감기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본격적인 본게임 시작하기 전에 미리미리 저와 함께 잘 준비해서 구축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됐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정보 참고하시고, 반감기 전 이번 불장 사이클 마지막 기회 성공적인 투자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